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하여 2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관리자와 지도자의 차이를 이해한다. 동기부여에 대해 공부한다. 나의 리더십 성향을 검토한다.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목차는 1번 관리자와 지도자, 2번 리더십과 동기부여, 3번 동기부여 이론의 내모형, 4번 나의 리더십 성향, 5번 마무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난번 1편에서는 리더십 이론의 내모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그럼 먼저 관리자와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는 계획과 예산을 중시하고 한계선, 지시, 통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는 비전과 전략을 중시하고 먼 수평선을 주시하죠. 그리고 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자발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이 제품보다는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고객이나 구성원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보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나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는 이 관리자하고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 감성적 연결, 오픈 마인드, 개인 능력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 조직보다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지도자는 결과를 볼 때 지속적인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 때로는 변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부여의 정의를 살펴보면 동기부여란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서 열정과 집중을 갖게 하는 내적 또는 외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고요. 동기부여가 중요한 이유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며 부하는 이것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리더가 동기부여 이론을 알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기부여 모형을 보면 개인은 욕구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일하는 것이죠. 일을 하게 되면 결과에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 보상이 개인의 욕구나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동기부여가 바로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 그런 이론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맨 아래에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하위 욕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 기본 욕구와 그리고 안전한 직무나 직업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더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회적 욕구, 자존 욕구, 자아 실현 욕구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구 계층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요인 이론이 있는데요. 두 요인이라는 것은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습니다. 동기 요인이란 성취감, 인정, 일 자체, 책임감, 발전성, 성장 등이 있고요. 위생 요인은 감독, 회사 정책, 상사와의 관계, 지위, 안정성, 임금, 개인 생활 등이 바로 위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동기 요인을 개선하면 만족이 증가하고 위생 요인을 개선하면 불만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요인을 개선하면 만족하고 외적인 요인을 개선하면 불만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불만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 없습니다. 예컨대 만족을 올린다고 임금을 올린다고 만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감소한다는 것이 바로 두 요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정해진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사전 기대를 형성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성과 보상이 사전 기대보다 크면 긍정적인 불일치가 일어나서 만족을 하고, 반대로 작으면 성과 보상이 사전 기대보다 작으면 부정적 불일치가 형성되어 불만족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기대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나친 기대감을 높이면 조금은 좀 위험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동기 유발은 개인이 받는 보상이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 보상은 평등성이 아닌 형평성 원칙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투입분의 산출값, 그러니까 노력분의 보상값이 다른 사람의 값과 비교하였을 때 그것이 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나의 리더십 성향을 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음 문항에서 자신의 리더십 성향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고르세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예를 들어보면 나는 일을 할 때 A. 책임자가 되고 싶다. B.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C. 동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기 리더십 성향에 가까운 것을 A, B, C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겠어요. 나머지 문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항을 구한 다음에 소개를 구하는데 여기 개수를 적으면 되겠죠.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7번과 12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문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A, B, C를 소개를 내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두 소개를 합한 점수 합계판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A와 B, C의 각각의 그 이 개수를 적는데 아마도 그 이 12개 중에 6개 이상 적힌 그런 이 답이 바로 나의 그 리더십 성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과반수가 들어가면 권력지향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B의 경우에는 성취지향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C의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리더십 그 성과를 보면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평가 방식 트랙이 있고 관계 수준 트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일하는데 평등해야 되고 또한 공정해야만이 그 성과를 이룰 수 있고요. 또한 한쪽으로는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는다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회의 평등이고 공정은 과정이나 결과 평가에 대한 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기대감에서 성과를 얻게 되는데 두 개의 트랙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Tell me, I will forget. Show me, I might remember. Involve me, then I will understand.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나는 잊을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조금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참여시켜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일이나 회사를 이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